다음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x라는 얘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l로 수렴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gx도 a의 극한값이 m으로 수렴한다고 있는 거야. 둘 다 fx나 gx나 x는 a에 가까이 갈 때 극한이 존재할 때인 거지. 존재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얘기입니다. 1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fx 옆에 상수배 돼 있어. 상수배 정도는 바깥으로 빼내서 계산을 해서 얘 값이 지금 아까 L이었죠, 그죠? L이었으니까 L을 K로 계산할 수 있다. 상수배 정도는 바깥으로 빼내서 계산할 수 있다. 가 1번 내용이고요. 나머지 2, 3, 4번은 극한 계산을 사칙 연산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도 된다라고 쓰여 있는 거야. 지금 보게 되면 fx랑 gx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 형태를 이렇게 f 쪽의 극한과 gx의 극한으로 따로 떼내서 계산을 해서 아까 얘가 l로 수렴했고 m으로 수렴했죠. 그래서 얘가 l 플러스 m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마찬가지로 밑에도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fx랑 gx랑 곱한 건데 그걸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얘가 각각 lm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도 나눗셈도 fx와 gx를 나눈 거죠. 나눈 형태도 우리가 분자 따로 분모 따로 계산해서 얘 각각 m분의 l이라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때 중요한 거 강조를 할게요. 중요한 게 여기 m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나눌 때만 조심해야 되는 게, 나누긴 나누되 분모 쪽이 0 되는 거는 금기사인 거니까 분모가 0 되는 값일 경우는 되지 않을 수 있다. 요거 내용 강조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해서 틀린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 되는 걸 제외하고 될 수 있다 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1번 다항함수 그 값인 건데, 선생님 아까 했던 거예요. 앞에 문제 풀 때 우리가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대입을 해도 된다라 했잖아. 그게 다항함수 형태일 땐 다 그렇다는 얘기인 거야. 다항함수는 우리가 계속 잘 알던 이상한 그래프 형태 아닌 거니까. 그럴 경우에 그냥 이 극한값을 a를 그냥 집어넣어도 된다. 그게 넣어 그냥 f해라 해도 된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위에 배웠던 내용과 이 이번 내용 이어가면 이번 문제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얘 주어진 건데 지금 얘 분수 형태인 거니까 우리가 극한을 위아래를 따로따로 해서 상관없다. x가 지금 3으로 갈 때 x제곱이고, 리미트 그리고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인 건데, 어떻다고 이 숫자를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고. 당함수니까 위에 당함수 위에 당함수 아닙니까, 그죠? 대입을 해줘갖고 얘 값이 위가 9고 밑에 값이 5임을 할 수 있다. 정답에서 5분의 9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부정형에 대해서 해볼 거야. 부정형이 뭔 뜻인 거냐? 앞에 했던 다항함수 형태 같은 경우에 숫자 그냥 넣어서 계산을 했잖아. 그 계산을 맨날 그렇게 할 수 너무 좋단 말이지. 근데 항상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바로 대입을 해서 못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형태를 부정형,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정할 수 없는 형태,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부정형의 계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부정형은 그대로 그 값을 계산할 수 없어.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부정이 아닌 형태로 변형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형태를 계산할 수 있게끔 바꿔주면 된다 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예를 한번 봅시다. 제 대표는 얘가 요 1번, 2번이 중요하거든요. 1번부터 보게 되면요, 이 극한을 숫자를 이렇게 우리가 넣는 방식 해봤잖아. 둘러 넣어봤을 때 분모의 값도 0이고 분자의 값도 둘 다 0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못한다가 아니라 형태를 바꾸면 그냥 극한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보게 되면요,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여기다 2 넣으면은 모의 값이 0 되고 분자의 값도 2 넣으면 0 된 거 알 수 있으니까 얘가 여기 1번에 해당되는 0분의 0 꼴을 갈 수 있겠지. 일단 저기 상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구할 수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럼 제 형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끔 형태를 변형시켜줘야겠지. 얘 형태가 여기 보게 되면 x-랑 x-인 거니까 둘이 약분돼서 여기 값이 x 플러스 1로 바꿔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다함수 바뀌니까 다함수 되는 대로 그냥 x는 이랬다가 대입하면 된다고요. 대입해서 여기 값이 얼마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유리식 형태를 해본 거지. 유리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약분해서 우리가 숫자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라는 얘기고, 무리식 형태도 있습니다. 루트라들한테 무리식 형태도 있는 건데,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리해서 풀면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이제 문제 풀면서 예를 토대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분해서 그 값을 구하시면 돼요. 어쨌든 0분의 0꼴 나왔을 때 얘가 계산할 수 있게끔 모양을 최대한 바꾸는 게 목표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약분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약분. 뭔가 약분이 돼야지, 약분이 되어야지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기 전에 조금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x분의 1의 값은 얼마가 될까? 물론 얘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x의 값을 숫자를 직접 넣어 생각해보죠. 넣어 생각해보면 무한대분의 1이거든요. 무한대분의 1이에요. 대략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숫자가 이 x의 값이 이 안에 있는 분모의 값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 그럼 대략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쭉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계속 분모의 값이 계속 커져갖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분의 1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지? 만분의 1.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엄청 커진 거 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냐면 결국엔 0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데 양수인 값이 계속 작아져. 그럼 결국에는 무한대로 가서 0으로 될 거란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값이 0이랑 갈 수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 분모의 값이 굉장히 커지면 얼마 된다? 0이 된다. 라는 거라고 기억해주면 돼요. 반대로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반대로 이번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x예요. 얘는 분모의 값보다 분자의 값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얘 계속 커지면 얘 분자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 계속 숫자가 계속 커지겠지. 그래서 분자가 굉장히 커지면 무한대로 가게 돼요. 됐죠? 선생님이 이제 뭘 외우기 원하는 거냐면 분모의 값이 굉장히 커지면 0으로 가게 되는 거고 요 내용이죠. 분모의 값이 굉장히 커지면 0으로 가는 거고 분자의 값이 커지게 되면 무한대로 가게 된다. 근데 이건 이제 분자가 커지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어요. 얘는 플러스 무한대니까 플러스 무한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였겠지, 그지? 요 내용을 토대로 2번 쪽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2번 개념을 지우고 또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속도라는 개념을 좀 해볼 겁니다. 이번엔 x 그리고 x제곱 그리고 x세제곱을 비교할 건데 얘를 x를 지금 무한대로 보내볼 거예요.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x를 충분히 키워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2였을 때를 따져보면 얘가 4가 되고 8 되니까 이때는 차이가 크진 않아. 이 수의 차이들이. 그지? 근데 x의 값이 한 100 정도만 넣어보면은 여기 이제 100 돼서 여기가 0 2개 붙을 거고 여기가 0 얘가 6개 붙겠죠. 그쵸? 6개 붙겠죠. 그럼 이미 차이가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보이죠?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얘의 숫자 차이가 점점 커지면 알 수 있어. 근데 x를 점점 키운다고 한다면 더 많이 키우면 차이가 더더욱 커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x가 충분히 크다고 한다면은 x 세제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들은 약간 좀 쩌리는 느낌이죠. 그냥 거의 없는 취급 당하게 돼요. 없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충분히 커지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라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의 개념이야. x랑 x제곱 누가 속도가 제일 빠르냐? x제곱이 점점 빠르죠. 올라가는 속도가 커지잖아.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속도가 낮은 애들은 좀 무시해서 상관없다. 우리가 무한대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2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보죠. 이 x를 지금 무한대로 보내고 있어요.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데 위에 분자의 차수 2차죠. 2차인 거니까 2차의 경우인 건데 무한대로 보낼 때 있는 차수 낮은 x랑 2는 무시해 상관없다. 어차피 굉장히 커지면 거의 없는 숫자 취급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분자의 값은 x제곱으로 수 있고요. 분모의 값도 3은 무시해 상관없다. 그래서 얘가 2x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약분돼서 얘 값이 얼마다? 2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여기 쓰여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어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3 x제곱 플러스 3 그리고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한번 봅시다. 아까 속도 개념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차수가 제일 높은 게 지금 뭡니까? 차수가 제일 높은 게 x세제곱이죠. 그 나머지는 무시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얘 지금 어떤 상인 거냐면 얘는 굉장히 지금 여기 밑에 분모는 굉장히 작은 수로 보면 될 거고요. 나머지 여기는 그냥 무시하면 돼. 지금 분자만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야. 아까 분자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무한대로 가게 된다고요. 얘는 분자의 속도가 월등히 더 빠르기 때문에 분자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 이제 무한대로 간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번엔 리미트 x를 이제 무한대로 보낼 건데 이번에는 이제 분자의 차수를 한번 더 올려보죠. 이런 느낌을 봅시다.
분자의 차수는 3차고 분모의 차수는 3차고 분자의 차수는 2차야. 그럼 이제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거니까 분모가 월등히 더 빠르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더 커지면 된다고 0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 얘기가 여기 쓰여 있는 겁니다. 여기 부분 이제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랑 비했을 때 분모의 차수가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먼저 커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 값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분자의 차수가 커지면 분자가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지. 무한대로 간다는 걸 우리가 발산한다 표현한 거죠.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같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요 밑에 2번이었죠. 요 2번. 여기 2번. 여기 2번이었죠. 2번.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얘가 여기 x 이거 다 무시하고 이 옆에는 개수만큼 나온 거지. 최고차 항의 개수 비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죠? 차수 같을 경우에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비랑 똑같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 2번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 계속 정리 한번 해보세요.